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요. 더미라클 수능 영문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형용사 부사 첫 번째 시간 되겠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형용사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형용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서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신다면 형용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이 아마 잡히실 거예요. 이를 통해서 실제 수능과 모의고사에도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확인해야 될 문법은요. 형용사와 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용사와 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능에서요. 형용사와 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문제를 잘 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해석할 때도 이 형용사 부사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어법성 판단 문제도 맞추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된다? 해석도 해야 된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법성 판단 문제는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걔는 보너스인 겁니다. 해석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용사 부사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둘 다요.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해 준다라고 하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둘 다 뭔가를 꾸며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뭐가 있습니까? 비교 표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비교급, 원급, 최상급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형용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즉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부사는요. 명사가 아닌 것들을 수식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명사 제외하고 거의 모든 걸 다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있어요? 동사가 있을 수 있겠고요. 형용사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부사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절이라든지 또는 문장도 수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제외한 걸 다 꾸며줄 수 있는 것이 부사고요.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죠. 형용사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위치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부사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위치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점이 또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또 어떤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형용사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방금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용사는 위치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옆에 네 가지 나와져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선 형용사는 누굴 꾸며줍니까? 명사를 꾸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사가 있을 테고요. 이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자, 어떤 경우에 그게 해당이 되냐면요. 단어가 한 개로 구성됐을 때입니다. 단어 한 개로 되어져 있는 형용사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뒤로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여기 1번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 앞에 있는 요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어떤 경우? 단어 한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때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어떤 거? 단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뒤에서 이 형용사가 꾸며줍니다.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얘는 어떤 거다? 단어 두 개 이상입니다. 자, 이럴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데요. 그게 뭐에 해당이 되냐면 형용사 구가 있을 수 있겠죠. 주로 전치사구라든지 분사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부정사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두 개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 하나만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 예외적인 조건이 있어요.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A 형용사는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A 형용사라고 하는 거 어떤 것도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뭐 unlike라든지요. 또는 alive라든지 asleep이라든지 alone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 unlike는 옛날에는요. 어하고 like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두 단어로 인식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건데 현대 영어에선 요게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unlike가 되면서 원래는 두 단어였으니까 뒤에서 꾸며두던 게 그대로 남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위치들 좀 잘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A 형용사에 대한 얘기 우리 정리해 봐야 되는데요. A 형용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A 형용사라는 건 어떤 거였다?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수가 없다. 앞에서 수식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역할은 당연히 일반적인 형용사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우선은 명사가 나와져 있고요. A 형용사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고요. 자, 또는요. 주어 동사 A 형용사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무슨 역할? 보어 역할로도 쓸 수가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A 형용사와 혼동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들은 실제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unlike랑 like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우선 뜻은요. 거의 비슷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의 비슷한. like는 어떻죠? 자, 동사 말고요. 여기선 전치사입니다. 정치사 같은 경우는 뭐뭐와 같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는 뭐뭐와 비슷한, 뭐뭐와 닮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과 뭐뭐와 같은인데 차이점이 또 있죠. 얘는 어떻게 됐어요? 명사 뒤에 unlike가 나오는 거고요. like는 전치사니까 당연히 앞에 나온 다음에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갖고 오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live랑 live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alive랑 live는 특징이 두 개의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이 두 개 둘 다 어떤 뜻이다?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또는 뭐 생생한 이런 단어 될 수 있겠죠. 이런 단어의 의미가 동일하다 보니까 얘는요. 형태를 보고 위치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alive라 되어져 있는 이 친구는 명사 뒤에 나오겠지만요. live라 되어져 있는 거는 이렇게 뒤로 명사를 갖고 온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요. 예를 들면은 show라고 하는 이렇게 명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live를 쓸 거면 live show가 되겠죠. 근데 show를 alive로 수식하려고 한다고 하면 show alive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alone, lone, lonely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allone과 lone은 의미가 동일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혼자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lonely는요. 요거는 외로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에선 의미 차이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위치를 좀 보셔야겠죠. 언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명사가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언론이 붙는 거예요. 자, 하지만 lone은요. 어때요? 뒤에 명사가 올 거고요. lonely도 뒤쪽으로 명사가 올 거다라고 하는 점을 잘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의미로도 파악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치로도 파악하셔야 되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동되는 애들이 좀 있으니까 얘네는 꼭 잘 기억해 놓으셔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주격보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격보호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요. 문장 안에 있는 누구를요? 주어입니다. 주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걔가 누구예요? 주격보어죠. 품사론 두 가지 있습니다. 형용사랑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일 때는 어떻게 쓰여요? 주어랑 동격으로 쓰여져 있는 거고요. 형용사 보호일 때는 주어에 뭘 나타냅니까? 상태라든지 성질 등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형용사랑 부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에 좀 더 집중해서 보긴 하겠습니다. 자, 형태는요. 주어, 동사, 보어 순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 보어 자리에 이제 나타나는 형태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형식 동사는 얘기는 뭐예요? 뒤에 보어를 가지고 오는 동사들이라 볼 수 있겠죠. 얘네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얘네가 나오면 보어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꼭 외워놓으셔야겠죠. 자, be, become, looks, seem, appear, sound, fear, stay, remain 이렇게 9가지는 꼭 기억을 해놓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e 같은 경우는 뭐뭐지다, 뭐뭐하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become은 뭐뭐이게 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look, seem, appear 다 뭡니까? 뭐뭐이게 보이다, 뭐뭐이게 나타나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sound, feel은 어떻습니까? 뭐뭐이게 들리다, 뭐뭐하게 느껴지다. stay, remain은요. 주어가 계속 뭐뭐이다, 뭐뭐하다 라는 의미가 되면 되는 것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잘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부사처럼 된다는 소리입니다. 뭐뭐하게 보이고 뭐뭐하게 느껴지고 뭐뭐하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하게라고 하는 거는 한국말로 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처럼 해석이 되지만
거기 자리에 와야 되는 건 부사가 아니라 누구다? 형용사다라고 하는 점을 꼭 잘 기억해 주셔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부분 초점 맞춰주세요. 실수 많습니다. 자, 목적격 보호도 확인하겠습니다. 목적격 보호 어떤 얘기겠습니까? 정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안에 있는 누구를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고요. 당연히 형용사랑 그 다음에 명사로 품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명사일 때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동격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형용사 보호일 때는요. 목적어에 뭘 나타낸다? 상태라든지 성질을 나타낸다. 성격도 가능하겠죠. 형태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구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동사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죠. make, get, keep, leave, find 이런 애들은 잘 사용되는 오형식 동사들이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find는 찾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로 쓰인다? 여기다로 쓰이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 consider처럼 쓰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석은 부사처럼 되지만 누가 와야 된다? 형용사 보호가 와야 된다는 점도 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런 형태들 중에서 또 대표적인 형태들 누구 있습니까? 사역동사랑 지각동사가 있죠? 얘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make, have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왔을 때는요. 마찬가지로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구성되는데 이 목적격 보호에 준동사로 올 때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능동으로 올 때는 이렇게 동사 원형, 수동으로 올 때는 이렇게 과거 분사형으로 와야 됩니다. 요거 두 개의 관계를 보시는 거예요. let이 왔다라고 하면요. 능동은 동일하죠. 동사 원형 오면 되는데 수동일 때 다릅니다. be하고 와야 됩니다. BPP가 와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요 be는 어떻다? 원형으로 와야 됩니다. 원형으로. 다른 걸로 바꾸실 필요 없어요. 그냥 be 하고 오시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help랑 get은 준사역 동사인데요. help 같은 경우는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이 오거나 투부정사가 오면 됩니다. 둘 다 가능한 점이에요. 수동은 pp가 오면 되겠습니다. 자, get은요. 능동일 때 투부정사가 오면 되겠고요. 수동일 때는 pp가 오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각동사는 어떻습니까? 지각동사는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죠. 이럴 때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가 오면 되겠고요. 수동일 때는 pp, 과거 분사가 오면 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의 깊게 봐야 될 거 좀 눈에 들어오죠? 누굽니까? let이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를? 여기 수동 부분을 잘 주의 깊게 보셔야겠고요. help는 누구를 주의 깊게 봐야겠어요? 여기 능동형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get도 마찬가지로 여기 능동형을 눈여겨 보셔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문법적 개념은 이 정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넘어가서 이것들을 실제 문장에서 확인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예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Love is the only force capable or capably of transforming an enemy into a friend.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love는 여기 명사죠. 얘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is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the only forc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보호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명사 보호로 이렇게 나와져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capable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뒤에 전체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뭡니까? 형용사구입니다. 형용사구. 기억하셔야 될 것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요. 부사가 아니에요. 누구만 가능해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만 가능하죠. 근데 여기 봤더니 capable은 형용사고요. 여기 capable은 부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여기 capable을 골라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안에 좀 보시면요. 여기 transform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준동사죠. 누구예요? 동명사로 나왔습니다. of라고 하는 전치사에 붙어져 있는 거죠. 동사적 특성을 취하면서 그 뒤에 an enemy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목적어, into부터 friend까지는 전치사 구로서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풀었지만 해석도 해봐야겠죠. 해석 정리해 보겠습니다. Love is the only force. 사랑은 단 하나의 힘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힘이죠? capable 하면 뭐뭐 할 수 있는이 되겠네요. transforming an enemy into friends.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거가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I must be crazy. John and James look like or alike. They look like twin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I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must b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여기 조동사 나와져 있고요.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crazy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 부연 표시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John and James
James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look이나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골라줘야 되는 이 자리는 look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배웠죠. 어떤 겁니까? 이 형식 동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보호 자리가 되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like라고 하는 게 오려고 한다면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마침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올 수가 없겠고 형용사인 unlike가 이렇게 올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정답은 여기 unlike였네요. 자, 뒤에 부분도 봐야겠죠. they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look이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like, unlike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twins라고 하는 누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어요. 아,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는요, like부터 시작해서 여기 twins까지 모두 다 연결되면서 전치사구로서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뒤에 명사가 나와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unlike라고 하는 게 만약에 같이 연결되려고 한다면 twins unlike는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그냥 unlike하고 나와져 있는 형태로는 불가능하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되지 않겠고 like라 되어 있는 전치사랑 명사 twins가 뭉쳐서 전치사구로서 보호가 되는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미친 것임에 틀림없다. 끊어갈게요. 자, 부연 표시 나와져 있는데 요게 뒤에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존과 제임스가 unlike 비슷하게 보인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끊어가겠습니다. They look like twins. 그들은 쌍둥이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Before marriage, a man yearns for his lady. After marriage, the wife becomes silent or silentl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Before 전치사죠. marriage가 되어져 있는 여기는 명사니까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A man, 여기가 주어입니다. 그러면서 yearns for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For his lady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fter marriage 이렇게 또 부사 처리해 주셔야겠죠. 전치사구입니다. The wife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becomes 동사입니다. 이 형식 동사죠. 뒤에 무슨 자리? 여기가 보호 자리가 되겠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형용사랑 부사 중에서 누가 들어와야겠습니까? 부사는 들어올 수 없는 자리죠. 형용사가 들어와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결혼 전에는요, 끊어갈게요. 연스포하면 열망하다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요, 그의 여인을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자친구를 열망한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After marriage, 결혼 후에는 그 Y가 어떻게 된다? 조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You always buy expensive suits, but they just look cheap or cheaply on you.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you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always 빈도부사죠.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buy가 동사입니다. 빈도부사는 항상 일반 동사보다 앞에 나온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expensive suit라 되어진 여기가 목조가 되겠습니다. but 접속사가 나와져 있고요. they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just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look이 동사가 되겠죠. 자, look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였죠. 뒤에 뭐가 나오겠다? 여기는 보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on you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형용사랑 부사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자리니까 부사는 들어갈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수 있겠고요. 형용사가 들어가야겠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너는 항상 비싼 옷들을 산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끊어갈게요. 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저렴하게 보인다. on you, 너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사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그런 문장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An eye for eye only makes the whole world blind or blindl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An eye for eye 요거는 관용주가 없고죠. 한 번에 이렇게 주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only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makes라 되는 여기가 동사입니다. The whole world 여기가 목조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요 자리 무슨 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입니다. make라 되어지는 이 친구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였다는 점 잘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목적격 보호 자리도 형용사와 부사가 와 있다면 누굴 골라 주셔야겠습니까? 당연히 형용사를 골라줘야 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만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전 세계를 눈이 멀게요.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When young and poor, Pablo Picasso kept himself warm or warmly by burning his own paintings.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when은 접속사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뭐가 생략되어져 있습니까? 여기가 분사구문으로서 앞에 주어가 생략되어져 있죠. 주어는 he였고요. 그 다음에 being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분사구문이니까요. young and poor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블로 피카소 여기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capt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입니다. himself라 되어진 여기가 목조가 되어 있고요. 자, keep이라고 하는 친구가 대표적인 또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무슨 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랑 이렇게 부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누굴 골라야겠다? 부사가 아닌 형용사를 골라줘야겠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by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는 전치사 구가 되겠습니다. 전치사에 걸려져 있는 요 burning이라 되어진 얘는 뭡니까? 동명사였겠죠? 준동사입니다. his own paintings라 되어진 여기는 그거에 해당되는 목조가 되겠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가 어리고 가난했을 때 끊어갈게요. 파블로 피카소는요, kept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그 자신을 따뜻하게요. 뭘 하는 걸 통해서요? 그 자신의 그림들을 burning, 태우는 것을 통해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우리가 확인 예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 부사에 대한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형용사에 집중해서 확인해 봤었죠. 형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개념적인 내용들 확실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 문장에서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문제도 좀 풀어봤습니다.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잘 정리하셔서 복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미라클의 제임스 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